남는 거 없어요? 있어요. 예, 없대요. 연결돼. 아, 존나 한복한 거잖아. 누구야? 나 몰라. 너도 없어? 아, 빨리요. 자, 합니다.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현준이. 받았는 거. 받았는데요? 누가 없다는 거였어? 현준이 하이. 아니 현준이가 없어서 내가 죽여도 받는 거야. 야, 확률에선 자 이게 크게 중요하게 쓰일까? 라고 하지만 거의 정의 개념을 잡을 때만 쓰고 맙니다. 알겠죠? 시행이란 뭐를 시행이라고 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결과가 나타나는. 근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일정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건 시행이 아니고 뭐예요? 뻘짓입니다. 오케이? 그 결과가 뭐에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쌤 용어가 존나 중요한 건 논술 때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수능에도 이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자, 사건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건은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사건이 아니죠.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입니다. 그럼 사건이란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어떠한 상황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시행과 사건, 그리고 또 주사위를 굴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죠?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그쵸? 자, 고문 눈물을 흘려요. 성적이 좋댔음을 나타내죠. 내년 씨발 성적 나오고 나서 더 얘기하자. 오케이? 자, 전사건, 근원사건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란 뭘 표본 공간이라고 하냐면 주사위를 하나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 알죠.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 알죠. 표본 공간은요 시행하기 전이에요. 오케이? 시행하기 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 전사건은요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살짝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떠보라고 했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을 찾아보라고. 됐죠? 원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끝. 됐죠? 내신에만 나온다 했죠. 내가 그 이야기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표본 공간이랑 뭐랑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전사건이랑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전체적인 사건을 다 말하는 거죠. 주사위 하나를 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은요 1, 2, 3, 4, 5, 6이죠. 그게 전사건, 즉 표본 공간이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이제는 내신대 그거 바짝 하는 거 빼고는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니네 풍동이랑 백마 니네 할 땐 따로 더 얘기해 줄게요. 학교쌤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PS는 1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맞아? 이러면 이거 안 나와요. 알겠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률은요 사건에 대한 확률만 찾습니다. 다음요. 공사건. 근원 사건을 뭐라고 하죠? 그 하나에 대한 것들을 각각을 전부 다 나열해 준 걸 말을 해요. 오케이? 근원 사건이란 1이 나올 근원 사건, 2가 나올 근원 사건이지 전 사건처럼 이걸 몽땅 다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 공사건은요? 공사건은 비어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들은 없죠.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됨.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말 없죠? 네. 당연히. 그럼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집합 아닙니까? 집합 배울 때 씨발 이거 왜 배워?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쵸? 자, 지금 돌아보세요. 집합 왜 배웠지? 뭐 근을 나타내는 조건을 주려고 했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확률을 연산을 할 때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확률의 연산값도 전부 다 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집합 배웠어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확률을 연산하여라 라고 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대충 집합 계산하듯이 풀면 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전체 사건이 뭐다? 1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네. 다음. 그럼 여기서 보면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뭘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지는 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빡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건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오케이, 그냥 끝.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요. 배반 사건은 뭘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공통된 값이 나타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배반 사건이란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말을 해요. 오케이? 나중에 뭐랑 구분을 해야 되냐? 독립사건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독립이면 왠지 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을 것 같죠? 의미가 달라요. 독립은요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건데요, 배반과는 완전 뜻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배반 사건은요 독립 사건 속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의미도 완전 다르고요. 알겠어요? 얘랑 나중에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뭔지, 독립 사건이 뭔지, 하지만 독립을 아직 안 배웠으니 배반 사건이 뭔지만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배반 사건은 뭐라고요?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말한다고. 이해하시죠? 네. 뒤로 넘어가면 독립 사건이랑 존나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같은 실수끼리 대수 비교를 하죠. 맞습니까? 맞죠?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어야 대수 비교가 됩니다. 뭐랑 실수랑 허수랑은 대수 비교가 안 돼요. 맞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배반 사건이라는 것과 독립 사건이라는 건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요. 배반 사건은 누구에 속해 있냐면 종속 사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대등한 카테고리는 얘인 거예요.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의 대등이에요. 얘네들. 그 종속 사건에 누가 속해 있어요? 배반 사건이라고 속해 있습니다. 쌤 저게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나중에 어쨌든 저걸 또 하게 되니 미리 배반 사건은 뭐다?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며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독립 사건이랑 말이 존나 헷갈려. 대한독립 만세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씨발 것들 내가 꼭 복수한다. 자, 배반 사건이 뭐다?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이거 이해했죠? 네. 오케이. 지웁니다. 지금 확률 열심히 안 듣는 친구들아, 나 개념 설명 한 번 하고 나중에 나단이한테 맡긴다. 확률은, 확통은. 내가 또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요. 혹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쌤이 확통해줄 때 딱 한 번만 해준다고? 왜냐면 존나 지루하거든요. 나 존나 재미없어요. 개 쉬워서. 안 들으면 난 몰라요. 알아서 들어요. 나 강의 찍거든요. 근데 강의 찍어도 안 보는 새끼 계속 안 보니 난 몰라요. 할 새끼는 하고 말 새끼는 마세요. 자, 보시죠. 자, 저걸 토대로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46쪽을 보시죠. 개념 익힘 1번을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뭐라고요? A. 됐습니까? A라는 사건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3, 6,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라는 사건은요? 얼마요? 2, 3, 5, 7. 아이 씨발 존나 귀찮네요. 됐어요? 어쨌든
B라는 사건을 하나로 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이해하시죠? 네. 따로따로 썼지만 어쨌든 다 저걸 통틀어서 합집합으로 써야 되죠. 자, 이 말 이해합니까? 결론. A와 B는 무슨 관계다? 배반 사건 관계다. 왜요? 교집합이 있나요? 있네요. 자, 배반 사건 관계가 아니었어요. 속았네. 그죠? 됐습니까? 네. 쟤는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통으로 갖는 사건이 뭐예요? 3.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럼 잠깐만. 발전 문제 311번. 니네가 바로 풀어봅니다. 고. 저 새끼 뭐 하냐? 했어? 그럼 뭐 보고 있어? 그런 사건은 아, 그런 사건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반드시 나오면 하나 들어봐라. 오,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쌤 여기서 PVPA가 뭐예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또 기말 중간 범위였어. 진짜요? 미쳤구나, 저 새끼가. 자, 하죠. 봐요.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더 해주긴 해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막 특출나게 어려운 게 아닌 이상 그 확률은 다 그런 사건이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1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똑같이 여기서 5분의 1, 2가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 3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주사위를 하나를 굴릴 때 각각의 둘이 나오는 확률들이 각각 얼마예요? 6분의 1씩이죠. 그게 근원 사건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근원 사건이 다 같은 케이스를 다뤄요. 근원 사건이 다를 때는요.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에 눈이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어떻게 써져 있냐? 주사위에 눈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1이 나오는 근원 사건은 6분의 2예요. 맞아요? 2가 나오는 근원 사건은요 6분의 1이죠. 저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근원 사건이 같다라고 전제조건 하에 문제를 풉니다. 근원 사건이 달라라고 주지 않는 이상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 쌤이 말하는 거에 오류가 있어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게 되는 거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쌤 그래봤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나타날 수 있는 눈은 5개죠. 맞아? 1, 2, 3, 4, 5 중에 5개잖아요. 쌤 그래봤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다 5분의 1인데요. 뭘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근원 사건이 같을 때라고요. 오케이? 이거는 근원 사건 자체가 달라서 1의 눈이, 2의 눈이, 3의 눈이, 4의 눈이, 5의 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범위는 전부 다 뭐다? 근원 사건이 같을 때. 특별하게 케이스가 달라지는 케이스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만 조심하면 돼요? 병신같이 쌤 5개 되는 눈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니까 5분의 1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건이 같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얼마로 쓴다? 6분의 2로 쓴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얼토당토 않는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그런 사건이 같다는 건 결국에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계속 가죠. 자, 그런 사건이 확률이 같다라는 건 이런 얘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 S 내에서 두 집합 A, B가 누구의 확률이 더 크다? A가 더 크다죠. 여기서 병신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A라는 사건의 집합이 B라는 사건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그냥 개수만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어? 누가 누굴 포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개수가 몇 개야만 보면 돼요. A, B 배만 사건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누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A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같으면 돼요? 안 되죠. 말 알아들어요? 그럼 떠올라요? 여기서 조금만 더 손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누구만 더 손봐주면 돼요. 누가 더? 누구만 손봐주면 돼요. B가 A보다 크다죠. 맞아? 뭔 말인지 이해해요? A가 더 커요. 아, 다 그게 그거예요. A가 더 커. 어쩌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말 알아들어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B가 공식. 어? A, 공집하면 A가 전. 아니요. 여기서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얘가 더 얘보다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0, 1, 4, 2, 3 이렇게 해도 틀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같은. 서로 같은. 더. 정의 H 정의. 그렇죠. 여기 잘 봐요. 여기서는요. 3H, 그러니까 뭐 1이 더 더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치고 얘한테 1을 먼저 더 주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고 쳐도 뭐가 틀리냐면 1에서 틀립니다. 왜냐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해서 3H5를 더 쓰고 뭐 숫자를 바꿔서 써도 이거 자체가 틀려먹은 이유를 설명하죠. 이 A의 의미는 뭐예요? A라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같은 공의 개수예요. B의 의미가 뭐였어요? B라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같은 공의 개수입니다. 공이 같아야 하죠. 얘는 그 원소값이 어때요? 달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뭐로 풀면 안 돼요? 조합으로 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복 조합으로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뭐가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로 쓰는 게 뭘까요? 파이, 그쵸? 파이 형태죠. 중복 순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연수의 분할도 괜찮아요. 어쨌든 해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여기 A, B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 안 써있죠? 써있네요. 그쵸? 그럼 최소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풀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왜요? 얘는 서로 다른 공이었어요. 맞나요? 가는 걸로 풀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빡센 거예요. 그쵸? 무슨 말 알아들어요? 어? 그럼 나눠주면 되죠. 1, 2, 1, 3 오케이? 여기서 몇 시 몇 해주면 되는 것도 이해하시죠?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결국엔 빠져있는 0이 되면 적어도 원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써주면 답이 나오겠죠. 발전 문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때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됐나요? 쌤, 응? 공집합도 사건이에요? 공집합도 공사건. 그러면은 어허. 그 공사건이랑 공사건이랑 그러면 개반 사건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배반 사건이란 공통된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말하니까 공집합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 이렇게 하면 어? 3의 5제곱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정해줘야 돼요. 왜? 개수 나누죠. 개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 저렇게 하다 내가 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복 순열은 필요합니다. 왜? 서로 다른 공일 때는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죠. 공집합이면 음. 확률 0이에요. 예. 그럼 B B는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공집합이 확률이 0이에요. 네. P 아무것도 아니라는 집합. 돼요? 네. 이해해요? 네. 오케이. 다음 봅시다. 죽어 이년아. 다음 보죠. 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오늘은 이 확률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공부를 해서 오시는 거예요. 쌤이 유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다음 시간에는 얘를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예. 존나 먹겠다. 어? 문자는 보자. 어? 문자는 발음이 많이 못 알아들었어. 문자도 이만이면 보는 거죠. 당연하죠. 이따 보자. 주는 인정수가 아닐 거 아니야? 손수 볼거 아니야? 그렇지 마. 저 아까 잠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왜? 이거 하는 거 진짜야? 성준이 이가를 바꿔 싶다니까. 태니가 걱정해요. 왜? 기대봐. 아니. 이게 걱정했잖아. 아니 이미 태연이 졌어. 우리가 되게 태연 자, 봐요. 자, 봐봐요. 봐봐. 야, 그렇게 나대다가 주행이 졌어. 봐봐요. 확률은 크게 몇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어? 네. 수학적, 그 확률에는 총 세 가지고요. 니네가 경우의 수 수년 조합을 존나게 판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수학적 확률 때문이죠. 얘는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남자 3명, 여자 2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5명 더하는 게 몇이에요? 5팩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웃해도 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남자 새끼 3명이죠? 3팩에 계진년들이 어디에 앉아야 돼요? 4개 중에 몇 개를 꽂아 들어가요? 2개에 꽂아 들어갑니다. 이거 5팩분의 이렇게 써주면 답인 거죠. 확률, 수학적 확률. 이래서 존나게 열심히 연습했다. 됐습니까? 존나게 열심히 연습한 게 이거다. 됐나요? 어? 쌤 너무 어려운데요? 해와. 해서 안 되면 또 해. 아무것도 안 해오고 그대로면 야 니네 일반도 내가 후대기 깐다 그랬어요. 니네 숙제 안 돼 있으면 진짜 뒤지게 때린다. 됐죠? 다음 통계적 확률 합니다. 통계적 확률 내가 되게 간단한 거 얘기해줬죠. 뭐예요? 타이타닉 10,000명 탔죠? 아니에요. 그렇게 못 탔어요. 그냥 10,000명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타이타닉 10,000명 타면 물 가라앉아요. 10,000명의 타이타닉의 승객이 야 20%가 살았어요. 80%는 물에서 빠졌어요. 20%만 생존했습니다. 생존율은요? 2,000명만 살았어요. 생존율은요? 이게 생존율이죠. 네. 맞아요? 10,000분의 2,000 생존율입니다. 됐습니까? 네. 야! 걔요. 이대호 알아요? 이대호? 네. 이대호 야구선수 이대호를 몰라요? 알아요. 아씨 돼지라니. 돼지야 130kg 넘었어. 근데 이게 움직이는데 근육. 어. 그 뭐지? 그 하체 하는 거 그 맞아. 500kg예요. 14분 제가 봤어. 돼지지. 아침으로 500kg. 500kg. 아침에 계속
하체가 목에 기름이 떡사분해. 떡사분해. 갑자기 연량이 확 떨어져서 물 먹었다. 자 봐요. 이대호가 타석 5번 들어가서 안타 3번 쳤어요. 안타 칠 확률은요? 5분의 3. 끝났죠. 통계적으로 그냥 전체 상황들에 특정 상황을 써주면 되는 거죠. 똑같죠. 야, 31일 동안 비가 2번 왔어. 비올 확률은 끝났죠. 다음. 자, 기하학적 확률 갑니다. 기하학적 확률은요? 얘는 기하학적, 벌써 도형에 대한 확률을 뜻하죠. 전체 넓이분의 또는 길이라고도 해요. 길이를 물어보면 전체 길이고요. 넓이를 물어보면 이제 넓이가 되겠죠. 얘도 특정 넓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다 했어요. 다 와가요. 보시죠. 야시장 가보면요. 이렇게 놓고 중국 한국에 있었어요. 여기다가 숫자가 막 써있어요. 1, 3, 5, 4, 7, 8, 20, 11, 19, 30, 1, 2, 3, 4, 7, 8, 9, 11, 12, 14, 15로 하죠. 괜찮아요. 여기다가 돈을 던집니다. 그 동전이 여기 태준이에 걸리지 않고 쏙 들어가면 그만큼 배수만큼 돈을 줘요. 20을 노리. 근데 대박인 거. 잘 봐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테두리에 개둘러서 동전이 거의 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에 걸리면 여기 선에 걸리죠. 여기 선에 걸리면 나가리예요. 자 보죠. 미친년아. 봐요. 야바이의 참맛은 동전이에요. 그죠? 쌤이 야시장 가서 이걸 보면서 나도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뭐야 되겠네 하고 휙 던져봤는데 씨발 너 뻘르는데도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유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고1 때. 보시죠. 너무 중학교 2학년 때 야시장 갔었는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왜 안 되느냐? 한 면의 길이가 2라고 치죠. 오케이? 3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동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갈 확률은 테두리에 걸리지 않고 안에 들어갈 확률은요. 이 테두리에 걸리지 않고 동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갈 확률이에요. 어디만 되냐면 여기만 됩니다. 떨어진 길이가 얼마요? 1이어야 되죠.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맞아? 아래쪽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이쪽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1이어야 되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어? 실제로 되는 건 동전의 중심이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자 안에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해해요?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닿아서 돈을 잃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 길이가 1이죠. 여기 길이가 1이죠. 여기 길이가 1이에요. 맞습니까? 위에도 똑같겠죠. 이건 정사각형 얼마짜리예요? 한 면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나오죠. 전체 넓이 얼마요? 5분의 1. 내가 돈을 잃는 이유였어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다들 노려서 20을 존나 던지거든요. 진짜? 오케이. 자, 저런 걸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하학적 확률을이라고 한답니다. 일종의 테두리인 거예요? 아니요, 중심이 여기 내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근데 조금 더 비틀어져가지고 무수히 많게 나오지 않아요? 어디로? 그러니까 동전이 저기 반지 아니 그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들어가려면 저건 지름이 2잖아요. 반지름이 지름이 지름이 2니까 3 안에 들어갈 건 무수히 많지 않나요? 그게 이 넓이밖에. 중심이 있는 위치로 만약에 중심이 여기서 벗어나죠. 이 사각형을 벗어나죠 중심이. 아,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다옵니다. 이해했어요. 됐어요? 이해해요? 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게 기하학적 확률의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확률에선 저 세 가지만 배웁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좀 이따가 오늘 마무리 문제로 기하학적 확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끝을 낼게요. 자, 지금 쌤이 짝짝짝짝짝 수학적 확률의 한 예와 통계적 확률의 한 예와 기하학적 확률의 한 예를 하고 오늘 끝! 여기 프로라고 내줄 겁니다. 됐죠? 자, 합니다. 그냥 평상면 안 풀어도 돼요? 예, 이걸로 대신해요. 자, 봅시다. 어느 거를 볼 거냐면, 자, 수학적 확률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 1, 개념 1, 2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개념 2 3으로 넘어갑니다. 152페이지요. 나머지 거 그 사이에 빠진 거 푸세요. 이거 니네 내가 중간고사 범위라서 저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보죠. 4명의 학생이 몇 명을 남학생이 뭐래요? A, B, C, D죠. 3명의 여학생은 뭐가 돼요? E, F, G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7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전체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7명이 원형에 앉는 거죠. 그러면 7 팩토리얼을 7로 나눠주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이 6팩인 거예요. 자, 이 7을 나누는 걸 뭐로 생각한다? 고정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회전이 되는 걸 멈춘 겁니다. 이해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EFG가 어떻게 해서 앉는다고요? 개진년 3명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 앉는 거죠? 어우 존나 시끄러워. 3명만 모여도 개 시끄러운데 됐죠? 봐봐요. 이걸 한 덩어리로 봐요. 이웃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순열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고 하죠. 네. 이웃하는 순열에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5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5덩어리를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해봐요. 5로 나눠줘야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계집년들끼리 지들끼리도 자리 바꾸죠. 네. 됐어요? 네. 이게 바로 그 1번의 확률 값인 겁니다. 수학적 확률이죠. 어렵나요? 어때? 막상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지? 너 석진이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나? 저 2학년 때까지. 어때? 백만 니네 어때? 저는 아는데. 아니 씨발 알겠냐고. 넌 알겠니? 너네 2학년 때 할 때 개만듯이 맞는다. 네? 이제 일반도 때려요. 숙제 하나 오면. 다음요. 종훈이 엉덩이에 떡 붙이고 있다. 봐봐. 다음 보죠. 자, 7명이 원형으로 앉는데 EFG가 어떤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 그 EFG는 껴들어가야 되죠. 그럼 쟤는 신경 쓰지 맙시다. 여기 봅시다. 4팩 남자 새끼들 다 앉힌 거죠. 4로 나누는 건 얘네들이 회전을 막아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고정된 거예요. 딱 이 모양이에요.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어? 계집년들이 몇 개의 자리 중에? 4펑테이션. 4개의 자리 중에 몇 개로 껴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3개를 골라서 껴들어가서 앉는 겁니다. 맞아? 네. 얘는 4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거 이제 못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고정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해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얘를 고정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셔요? 네. 돼요? 네. 지금 물어봐라. 다 지나가고 물어봐갖고 쌤한테 욕도 오질나게 먹지 말고 일반 빨리 물어. 내가 확통은 나가냐한테 넘긴다니까. 한번 하고 그렇단 말이지. 다 안다는 거죠. 어때요? 수학적 확률 중에 한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내가 그랬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잘하면 여기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석진이 잘하겠네. 잘 봤으니까. 다음 보죠. 확진이 1등급 가 1등급 확정이야. 몇 점이야? 99가 있나? 뭐야? 중국어 수준 나오네. 너 80 정도 못 저국어도 망했어. 자, 중국어였나? 나? 조영구 10반이라며. 깜짝 놀랐어. 자, 다음은요. 자, 159쪽을 보죠. 159쪽을 봐요. 난 설명합니다 그냥. 159쪽을 보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몇 개 들어있답니까? 10개 들어있답니다. 이 주머니 속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한대요. 근데 3번의 한복골로 2개가 모두 뭐라고요? 흰 공이었대요. 야, 3번의 한복골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뜻하는 거죠. 맞아? 즉 2개가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몇이다? 3분의 1이다. 말 이해해요? 난 진짜 분명히 얘기했다. 니네 금요일날 와서 나한테 징징대지 마. 나 진짜 개 때린다. 금요일날 또 바로 때려요. 숙제검사에서. 저거 안 듣고 난 몰라. 니네 알아서 해. 자, 흰 공의 개수가 x고요. 검은 공의 개수가 당연히 10-x겠죠. 10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 건데요. 흰공 x개 중에 2개를 뽑는 확률이 2개가 다 흰공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말 알아들어요? 네. 네. 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알아들었나요? 자, 이상한 게 있죠. 내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했을 텐데요. 10C2요? NCR의 정의 다시 한번 읊어봐요. 정의 다시 읊어봐요. 서로 다른 몇 개 중? N개 중. 서로 다른 몇 개를 골라요? 여기서는 10CR이죠. 서로 다른 뭐라고요? 10개라고 했어요. 하지만 검은 공 몇 개? 흰 공 몇 개? 똑같은 검은 공과 똑같은 흰 공 아니에요? 서로 다른 10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 똑같이 했잖아. 그쵸? 이거는 어디서만 통한다고 했어요? 확률에서만 통한다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 서로 다른 10개처럼 오케이? 흰 공을 서로 다른 걸로 다 봐버리라고요. 검은 공도 다 서로 다른 걸로 봐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저렇게 봐버렸다고 친다면 둘이서 약불이 될 거라고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내가 그때 NCR 하면서 분명히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죠. 뭐라고요? 서로 다른 건데 서로 같은 건데 서로 다른 걸 취급할 때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확률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저걸 통계에 넘어가서 확률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개를 뽑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흰 공 2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2개 이거밖에 없어요. 저것처럼 뭐 할 수 없어요? XC2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쓸 때는 달라요. 알겠어요? 이게 언젠가 한 번은 된통 헷갈릴 겁니다. 진짜로 언젠가 한 번은 된통 헷갈릴 거예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네. 다음 보죠.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죠. 자, 3번에 한 볼 꼴이라는 저 말을 뭘로 한 거예요? 통계적 확률로 준 것 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숙제는요 여기까지 160쪽까지입니다. 됐죠? 했던 부분이라 좀 빨리빨리 나갑니다. 니네 지금 체육대회하고 학교에서 놀고 있죠? 그죠?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놀고 있죠? 죽여버릴 거예요. 숙제 안 해오면. 진짜 내가 뛰다가 넘어뜨려 줄게요.
그래요? 화이팅. 그럼 더 열심히 하세요. 가보죠. 봐요. 자,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종민과 그녀가 만나기로 했어요. 자, 네. 2주에 봐봐요. 둘은 얼마 이상 못 기다린다고요? 5분 이상 못 기다려요. 5분 내에 나와야만 만납니다. 사물성이 없네.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종민이가 나가는 시간을 4시 X분이라고 치고요. 그녀가 나오는 시간을 4시 Y분이라고 치죠.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결론은 둘의 시간 간격의 차가 얼마 미만이어야 해요? 5 미만이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두번 포함하죠? 네. 됐어요? 자, 봅시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기하학적 확률인지 보시죠. 이거 y-x를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죠. 맞나요? 네. 이해해요? 네. 봅시다. 종민이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예요? 4시. 0에서부터 30분 사이죠. 그녀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은요? 4시간 0부터 30분까지죠. X, Y는 막 랜덤이죠. 30, 30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민과 그녀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만날 수 있는 상황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만나기로 한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X-5 맞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돼요? X 플러스 5 이거죠. 돼요? 이게 바로 뭐 할 확률이에요? 만날 확률이죠. 그럼 전체 900분의 저 넓게 해준 답이죠.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숙제입니다. 160쪽 도형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브로? 기가.